자, 일단 공시의 원칙은 물권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알 수 있는 표상을 갖추어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대. 소유자, 그러니까 우리 물건이 7개가 있었는데 우리 소유권만 일단 생각하자고요.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이거를 외부에서 알 수 있게 표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 외부에서 알 수 있게 표시를 해놔야 된답니다.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이 외부로 표시하는 게 다른데 동산은 되게 간단해요. 왜냐하면 동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 가령 책이라고 합시다. 어떤 물건을 돈 주고 인도를 받죠. 매수인이 인도를 받으면 그냥 그 사람이 볼펜이건 책이건 어떤 동산은 자기가 인도받아서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주인인 거야. 갖고 있는 거, 자기가 몸에 지니고 있거나 자기 집에 놔두거나 아니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게 외부에서 알 수 있어요. 동산 같은 거는 작으니까 자기 집에 놓고 쓸 수도 있고 자기가 갖고 다닐 수도 있죠. 그래서 동산은 그냥 굳이 어디에다가 뭐 써놓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외부에서 알 수 있게끔 자기가 갖고 다니거나 집에 놔두고 쓰면 되는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건물을 들고 다닐 수 없고 토지를 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주인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동산이 인도는 당연한 건데 부동산은 만약에 집주인이 바뀌죠. 땅 주인이 바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등기라는 장부에다가 써줘야 돼. 그래야지 남들이 알 수 있어. 이 건물 주인이 가령 봐봐요. 1번 소유자 A.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부동산이 A였다가 B한테 이렇게 팔리죠. 그러면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B 앞으로 됐다고 등기가 돼야지. 즉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등기라는 표시를 해야지 이게 주인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번 항상 얘기했잖아요. 잔금 치르고 이사 온다고 집주인 되는 거 아니라고. 그죠? 등기돼야지 집주인 된다고. 이거는 이 부동산이란 것은 등기를 해야지 집주인이 되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떤 권리나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이렇게 어떤 장부 같은 거에 적어야지 정말 주인이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보면 되게 많아요.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은 가령 등기라는 곳에 이렇게 이름을 적어야지 진짜 이 B가 주인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식 사죠, 주식. 주식도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주식을 100주 정도 사면 주주 명부라는데 여러분 이름이 적혀요. 그거 사면은 저절로 적힌다고, 전자적으로. 그래야지 진짜 여러분들이 그 주식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냥 돈만 낸다고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헬스장이나 골프장 같은 회원권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회원이 되려면 회원 명부라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돈 내면 거기에 대해서 회원 명부에 적혀야지 진짜 여러분들이 회원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같은 거 주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어디에다 적어야 돼.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걸 적어야지 진짜로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은 뭐다? 등기라는 겁니다. 주식은 뭐라고? 주주 명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적혀야 돼. 이게 공시의 원칙이야. 그러면 아까 근데 이걸 왜 지금 배우냐면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법률 행위나 뭐 법률 규정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물권 변동이 생기잖아요. 물권 변동이 되면 나중에 얘네들하고 좀 등기하는 의미는 좀 다른데 어쨌든 등기를 해야 돼요. 얘네들. 부동산은 등기해야 돼. 이 내용을 지금부터 그래서 배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차를 보시면 여기 보면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고 다음 시간에 배울 부동산의 등기 제도를 따로 배우는데 왜냐면 이게 물권 진짜 집주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등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 제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따로 배우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자, 아무튼 그 내용이고요. 공시의 원칙은 그럼 뭐다? 결론은 여기 막 뭐 헛소리도 되게 많은데 아, 부동산은 등기해야지 되는구나. 이게 제일 중요해. 공시의 원칙은 부동산이 등기해서 외부에서 알 수 있게, 다른 사람들도 이 부동산 주인이 누군지 등기만 끊으면 알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공시의 원칙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공신의 원칙. 요거는 뭐냐면, 자, 봐봐요. 우리가,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 어떻게, 봐봐. 지금 A라는 사람이 B에게 요 부동산을 팔려고 매매 계약을 했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등기에는 누가 지금 소유자로 돼 있어요? 지금 등기에 A가 소유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등기부예요, 등기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B가 매매 대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 이렇게 하고 B가 여기 와서 살고 있대. 누가 집주인이에요? 아직 B가 집주인 되는 거 아닙니다. 아직 B가 집주인 되는 거 아니야. 왜? 아니, 등기가 안 됐잖아. 그래서 아무리 잔금 주고 이사 왔다 그래도 집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지, 이렇게 공시가 돼야지, 아까 배웠잖아. 이렇게 공시가 돼야지, 외부에 표상이 돼야지, 등기를 함으로써 외부에 표상이 돼야지 진짜 B가 집주인이 된다. 진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A가 지금 건물 소유자인데 B라는 놈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했습니다. 이래도 B가 집주인 되는 겁니까? 여기서 등기가 돼야지 집주인이 되는 거라면서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렇지 않죠. 왜냐면 여기서 등기해서 집주인 되는 건 등기 이전에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있었고, 또 실체적으로 얘네들이 매매 대금도 지급하고 모두 다 이런 적법한 등기가 되는 원인들이 있었잖아요. 실체적인 등기가 될 원인들이 있어야지, 등기가 돼야지 이게 집주인이 바뀌는 건데, 서류만 위조해서, 즉 등기만 됐다 그래서 집주인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라고요? 다시. 이 등기가 돼야지 집주인 바뀐다는, 그 전에 이 등기가 될 실체적인 이런 원인들이 다 존재했어. 그러니까 등기가 되면 집주인이 되는 건데, 이렇게 덜렁 서류 위조해서 등기만 됐다 그래서 집주인이 아니야. 왜? 왜냐면 이런 실체적인 어떤 계약이라던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다 그래도 집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얘를 뭐라 부르느냐? 얘를 무권리자라고 부른다. 권리가 없잖아요. 등기는 됐어도. 그러면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이게 A죠. A를 우리가 진정한 권리자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소유권이니까 진정한 소유자 이래도 되겠네. 그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3자가 등기를 딱 보면 이게 위조한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냥 딱 등기를 끊어보면 서류를 위조해서 얘가 주인이 됐다 하더라도, 얘가 무권리자더라도 제3자가 볼 때는 얘가 건물 주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B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B로부터 샀어요. 그래서 이제 C 앞으로 등기가 됐대. 그러면 이 C가 소유자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C가 D에게 팔아도, D가 E에게 팔아도 이 사람들은 진정한 소유자가 될 수가 없어. 왜? 왜냐하면 무권리자한테 권리를 살 수가 없습니다. 무권리자한테 권리를 살 수는 없어요.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사야지.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 등기를 아무리 했다 그래도 얘네들은 소유자가 될 수 없어. 그러면 이 C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C 같은 경우에는 얘는 등기를 신뢰하고 얘한테 산 거죠. 얘한테 샀어. 이런 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등기를 신뢰한 자라 그래요. 등기를 신뢰한 자.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신력이 인정이 된다는 것은 이 등기를 신뢰한 자를 보호해가지고 이 진정한 권리자한테 소유권을 뺏어와.
그래가지고 야, 얘가 비록 무권리자지만 네가 이 등기를 믿은 건 죄가 없으니까 네가 앞으로 여기 건물 소유자야 라고 인정하는 게 요게 공신력을 인정하는 건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등기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지 않아. 얘는 야, 너 임마 등기를 왜 신뢰해? 이렇게 하면서 너는 소유권을 얻을 수 없고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 등기를 신뢰한 자를 희생해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거고,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켜서 요 등기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이런 나라예요. 공신력을 전혀 손톱만큼도 조금이라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험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공신력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 그런 말 나오면 틀립니다. 대장 등기 말고 우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런 거에서도, 등기의 표제부에서도 어디서건 공신력을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를 신뢰한 자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공신력을 인정을 안 하더라. 요게 대한민국의 등기의 특징이에요. 공신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공신력이랑 단순히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해서 그 신뢰를 보호하여 마치 진실한 권리관계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는 거래요. 이거 말은 길게 했지만 얘를 보호한다고, 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게 요게 뭐라고요? 요게 공신력이에요. 공신력. 그런데 밑줄, 대한민국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대한민국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위에다가 손톱만큼도, 쥐뿔만큼도 그렇게 정해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 자, 공신력을 여기다 절대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 밑줄.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희생해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제도가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이 공신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신력은 뭐 대장이나 뭐 다른 데서도 절대 인정을 안 한다. 여기까지 알아주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위조해서 등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등기해야지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여기에 이런 물권 변동, 권리 변동의 실체적인 원인이 있어야지 등기가 돼야지 이때 집주인이 되는 거지. 이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만 됐다 그래서 절대 집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